안녕하세요. 최슬기입니다. 오늘은 양평역 한라비발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기 위해 도움을 주실 아임해피 정지영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청약할 때 꼭 보셔야 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사실 글씨가 좀 빼곡하기도 하고 내용을 좀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미리 모아봤습니다. 오늘 아임해피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자세한 답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전에 양평역 한라비발디는 총 1602세대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1단지와 2단지로 구성되어 있어 입주자 모집 공고도 2개인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실 이 양평역 한라비발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분양 일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네, 양평역 한라비발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월 19일입니다.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 여러 가지 청약 자격 조건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거주지나 이 청약통장 예치금 같은 것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미리 준비가 돼야 되겠군요. 그렇다면 청약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다음 날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1단지와 2단지가 하루 차이로 발표를 진행하게 되며 당첨이 되시는 분들은 서류 제출 기간 동안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계약 체결이 진행되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말씀해주신 일정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꼭 캘린더에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좀 가볼까요?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청약 1순위 자격에 해당되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1순위 청약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주택이 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보통 규제 지역이면 무주택자 우선 공급 원칙에 따라 유주택자는 1순위 자격이 안 되는데 비규제 지역에 속하다 보니 주택이 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죠. 비규제 지역이면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네,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원들도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거주 의무 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실히 규제 지역에 비해서 조건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양평역 한라비발디 1단지와 2단지 둘 다 청약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1단지와 2단지 모두 청약이 가능해서 원하는 타입에 2개 넣을 수 있습니다. 2개? 중복 청약이 가능하여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은 당첨 기회가 2번인 거나 다름이 없네요. 진짜 좋다. 당첨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가점제와 또 추첨제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먼저 선정 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린다면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기간 등 정해진 기준에 맞춰 점수를 매기는 것을 뜻하고요. 점수가 높은 분이 당첨이 되겠죠. 그리고 추첨제는 말 그대로 기준, 점수 상관없이 자격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점수가 낮은 사람은 추첨제를 노려야겠네요. 면적에 따라서도 이 입주자 선정 기준이 다른가요? 맞습니다. 면적에 따라 다른데요.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는 40%를 가점제, 60%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를 따로 뽑는 게 아니고 청약하는 면적을 선택하시면 그 안에서 40%를 먼저 뽑고 남은 인원들에서 60%를 추첨합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초과는 100%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초과는 100% 추첨제군요. 그럼 아임해피님, 제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봤는데 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양평군 거주자 우선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양평군 거주자가 더 유리한 건가요? 잘 보셨어요. 분양 지역의 거주민들의 주거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 순위 내 경쟁률이 있을 때는 양평군 거주자가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양평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분양대금 납부 조건과 중도금 대출 조건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아마도 그러시겠죠. 분양가를 확인하실 때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 내 기본 분양 가격과 발코니 확장비, 유상 옵션 비용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넉넉한 면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코니 확장을 꼭 하시는 게 좋고 네. 유상 옵션은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본 분양 가격은 같은 면적이라도 층과 위치에 따라 다르니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은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 필요한 부분이고 체크해야 하는 것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금액을 확인하셨다면 얼마의 금액을 총 몇 회에 나눠서 납부해야 하고 중도금 대출은 얼마나 나오는지 살펴보셔야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계약금은 10% 이나 최초 계약 시 1,000만 원이면 2차 계약금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60%는 10%씩 총 6회에 걸쳐 납부해야 하고요. 잔금 30%는 입주 지정 기간 내에 내시면 됩니다. 이제 중도금 대출은 분양대금의 60%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60% 모두 대출이 가능한 건가요? 양평역 한라비발디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총 분양 대금의 60% 모두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받으셨던 중도금 대출이 있어도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 한 건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분양권을 가지신 분들도 분양받으실 수 있겠네요. IMF님, 전매 제한도 분양받을 때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죠. 네, 전매 제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양평역 한라비발디는 당첨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며 중도금 1회차 납부 전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오늘 IMF님께서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셔서 더 이해가 잘 된 것 같아요. 이 이외에도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여러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나서 모집 공고를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오늘 유익한 정보 알려드릴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최슬기 IMF였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